어김없이 돌아온 해피 프라이데이 날 금요일 밤입니다. 구해줘 스탁과 함께 불금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코스피가 2200선, 코스닥이 790선, 정말 쉴 새 없이 부지런히 달려온 우리 시장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또 금요일인 만큼 오늘 장은 잠시 숨을 고른 하루였는데요. 자, 양시장 모두 등락을 거듭했던 오늘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좀 미끄러지면서 0.7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2200선은 턱걸이로 좀 지켜내줬고요. 코스닥 역시 동반 하락입니다. 0.86% 빠지면서 794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외로 또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기관이 3,600억 이상 덜어냈고요. 개인과 기관은 힘을 합해서 쌍끌이 매수세 보였지만 그럼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수는 하락이어도 또 외인의 매수 물량은 긍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외인과 기관이 함께 덜어내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개인이 홀로 1,800억 이상 사들이면서 그나마 더 큰 하락은 방어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강했던 테마 살펴보시죠. 어제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로 오늘까지도 히토류와 시멘트, 비료주까지 연이어 강세입니다. 역시나 유니온이 어제에 이어서 또 상한가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20% 급등 마감이고요. 비료주에서는 우진 BNG가 좀 강하게 움직였었네요. 또 한 가지, 또 제약업체도 오늘도 강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 개발 기대감 붙는 종목들, 또 특히 이름에 약품이나 제약이 붙은 종목들 더 강하게 움직인 날인데요. 반가운 구해줘 스탁의 종목 영진약품 상한가고요. 경동제약과 삼성제약도 15% 이상 상승, 또 이외 종목들도 골고루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함께 또 복습을 해봤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구해줘 스탁 전문가들은 또 어떤 종목으로 구해주실지, 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잘 챙기고 계실지 오늘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저희 구해줘 스탁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유튜브로 동시 시청 가능하시고요. 또 저와 함께하는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요.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아무나 출연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누적 수익률이 1위였던, 또 이번 주 수익률이 1위였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또 방송 함께 볼 텐데요. 자, 구해줘 스탁의 수익 왕들, 오늘은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금요일은 아무나 하나. 자, 금요일이라서 제가 노래 한 소절 불러봤습니다. 금요일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수익률 1위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김충성, 강현재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현재 전문가님은 이번 주 매도하신 종목들의 수익률이 1위이신 거고, 또 김충성 전문가님은 또 이번 주 누적 수익률, 계속해서 누적 수익률이 1위이시기 때문에 출연을 하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수익률 비결을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강현재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열어보면서 또 어떤 종목이 또 목표가를 달성했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함께 열어볼게요. 자, 이번 주에 목표가 달성에서 수익 실현한 종목이 있었죠. 두산밥켓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자, 오늘은 다른 종목들은 아직도 수익률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 당연히 좀 짚어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두산밥켓과 함께 또 이번 주 수익률의 비결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체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면 이런 수익률을 챙길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비결이요? 우선 이 종목에 대한 이번 주 수익률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그거는 다음 그 코너에 있는 AS 코너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항상 종목을 이제 제시를 드리고 관심 종목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그 기업의 스토리나
뭐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상황에서의 트렌드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 방송이 이렇게 이제 개편이 되기 이전에 저희가 그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의 시장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 상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장 내에서 이제 폭풍적인 그런 인기가 그 트렌드화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목표가를 원래는 좀 상향시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좀 수익은 챙기고 가고 나중에 다시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매수 가격이 올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타이밍 맞춰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 두산밥켓이라는 부분도 제가 처음 제시를 드렸을 때에도 이제 그룹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 기업 브리핑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당시에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그 그룹이 계열사의 그룹이 이제 그 매각 이슈를 받으면서 두산그룹 내에서 자금난 해소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 두산그룹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환금이 있는 상황인데 절대로 두산인프라코어 하나만 매각해서는 이 자금을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두산솔루스, 퓨어셀 뭐 이런 종목들과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산밥켓까지도 다시 한번 관심 종목군에 올려두셔야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최근에 나온 뉴스였었어요. 두산밥켓은 결국은 이제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말은 했었지만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매각 대상군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 매각 종목에서 매각 기업에서 이제 제외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재매각 협상이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만큼 두산그룹 내에서는 빨리빨리 급한 상황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한번 이 종목을 제시드렸던 거였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수급적인 뒷받침도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좀 목표가를 터치하는 그런 매매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제가 이렇게 수급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그룹 트렌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로 같은 경우는 뭐 섹터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K그룹과 뭐 두산그룹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좀 읽으시면서 트렌드적으로 좀 가보시는 것도 안정적인 투자에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익률의 비결은 바로 그룹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두산그룹의 이슈들 함께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면서 왜 올랐는지 함께 짚어봐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또 포트폴리오에 실려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중간 점검도 또 출연하신 김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포트폴리오 중에서요. 이노아이어리스를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요. 아주 조금 0.1%가량의 또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요. 자, 조금 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되겠다. 좀 우리 시청자님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어떻게 볼까요? 사실 뭐 제 옆에 계신 그 김승정 전문가님께서 저희 회사에서는 파버지다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네. 5G의 아버지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저보다는 더 설명을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제신드린 종목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지속화되면서 좀 시장에도 조정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물론 장중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회복을 보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다 그 회복을 하진 못했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우리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일부 회복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아직까지 홀딩 유지해도 되는지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자, 우선은 지금 지속적으로 올해 연도 동안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점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출연을 했을 때 지수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뒷받침이 됐던 그런 사유가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점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바이러스 역시 저점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상승 추세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중기 상승 추세로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뭐 많이 그 손절권까지 온 것도 아니고 또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이탈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홀딩 유지하셔도 되시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이 5G 업황 자체는 여전히 이 살아있는 여파이기 때문에 어쨌든 언제든지 또 수급적인 뒷받침이 진행이 되면서 얼마든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 추세 여전하다. 계속 홀딩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그렇다면요. 저는 또 코리아센터도 좀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또 나오신 김에 제가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코리아센터는 또 어떻게 볼까요? 네,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제시를 드렸을 때 언택트 관련주고 또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사실은 뭐 결제 관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전자상 거래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이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이제 실적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향후 어쨌든 이번 달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발표 이벤트가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슈적인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 있다라고 또 여전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보시면은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셔도 어쨌든 사실은 이게 제가 추천하고 나서 조금 조정이 좀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손절가까지 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지지선이 있었고요. 지지선이 있었고 최근 차트를 좀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점 확인을 하고 나서 눌림목 반등 나오고 있고 현재 눌림목 돌파 흐름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매수를 진행 안 하신 분도 계시다면 사실 매수 타임이라고 보셔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좀 홀딩 유지하시고 크게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리아센터까지 AS를 또 도와드렸고요. 강현재 전문가님, 또 KG ETS까지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 가려운 부분 또 간질러 드리는 게, 잘 긁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전문가님, KG ETS까지 AS 하나만 더 도와주시죠. 네, KGTS도 역시 실적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KGTS 그때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드리자면 이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발생이 되면서 환자들이 사용하고 남았던 의료용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적적인 뒷받침이 있는 부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산업용 폐기물 대비해서 의료용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 단가가 조금 더 높은 한 몇 배, 5배 정도까지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 동사에서는 뭐 사실 코로나19 사태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태이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실적 관련된 매출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모멘텀을 실적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말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이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한 모멘텀 확실히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세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 방어용으로 생각을 하셔도 어느 정도 좀 무난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앞에서 사실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주 주간 동안에 이 시장 수급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주간에 제가 수급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번 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1,000억 정도, 1,600억 정도 이제 개인이 매수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고 외인 같은 경우에도 2,5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를 좀 보였었어요. 근데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조 3,000억, 700억 정도를 매도를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개인이 2,500억 정도 가까운 이 매수를 보여줬고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보여줬는데 각각 191억과 1,170억 정도의 이제 매도세가 보여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사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하는 종목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최근에 수급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적인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았던 종목들이다라는 거 한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AS 드렸던 이 종목들 역시 너무 큰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홀딩 유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자, 두산 바켓 이번 주 목표가 달성에서 또 수익 실현했던 종목부터 또 이외 종목들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는 이번 주 또 매도한 수익률의 1위였다면, 자, 이번엔 김충성 전문가님 또 그동안 쭉 수익 실현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1위이시거든요. 자,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벌써 목표가 달성에서 수익 실현한 종목이 2종목이 실려 있고요. 지금 누적 수익률도 좋으십니다. 32.71%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런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들 또 챙길 수 있는 비결이라든지 또 아니면 종목 선정할 때 어떤 걸 유의해서 봐야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만의 수익 비결 과연 뭘까요? 네, 근데 우리 앵커님 정말 열심히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 부분에서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들 그럼요. 긁어드리고자 제가 하나하나 긁어드려야죠. 콕콕 집어주시고 그리고 시작할 때 또 노래까지 하시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잊어주십시오. 오글오글했습니다. 네.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좀 집중하시면 얼마든지 다 캐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으신데요. 일단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들이 막 물 좋은 곳에서 놀아야 된다. 뭐 클럽 같은 데 갈 때 물 좋은 곳 가라고 가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 나쁘면 다시 나오잖아요. 또 다른 데 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은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께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또 매매를 해야 설령 다송아리 등락으로 인해서 살짝 눌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모멘텀이라는 것은 그래요. 근본적 상승 모멘텀인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재료 또 스케줄 그런 일정들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제로라는 말이 맞을까요? 네, 좀 어찌 언제 부각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재료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또 확보하고 있는 이런 그 종목들이 대상이 돼야지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급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수급적인 부분들은요, 아까 우리 옆에 강현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수급은요, 외국인 기관, 소위 말해서 메이저들 수급을 좀 중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분들은 뭐 거래가 한번 빵 터졌다라고 해서 수급이 들어왔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뭐 수요와 공급 그래요.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게 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수급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 있는 이들 주체들이 어찌 보면 유입이 되어야지만이 주가가 올랐다, 또 그들이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그래야 뭐 주가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없이 뭐 주가 상승이 나왔다, 단순히 거래 터지고 주가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를 믿고 그런 것들을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렇습니다. 뭐 주가 삼박자라고는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수급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뭐 매매 기법 연구들 많이 하잖아요. 또 소위 말해서 타점 뭐 이런 부분들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차트입니다. 이게 바로 삼박자라는 것이죠. 네, 어찌 보면 이런 삼박자 부분들 물론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일단은 모멘텀, 수급 이런 부분들만 충분히 고려를 하고 종목을 선정을 하고 또 매매에 임하신다면 또 시장에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확률 높은 이런 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멘텀과 수급이 바로 이 수익률의 비결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말 이 수익률의 비결 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다시 살펴보면서 자, 종목들 AS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일단 먼저 짚어보고 싶은 게요. ISC 지금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데 ISC 앞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좋을지 흐름 정리해봐 주실까요? 네, ISC 가장 먼저 위에 있네요. 한 3일 전에 제가 월요일날 출연하면서 손절가를 높였단 말이죠. 네. 근데 그날 상당했습니다. 등락이 2만 원 선을 살짝 깨고 네. 2만 2천 원까지 그냥 아주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좀 아쉽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하잖아요. 네, 솔직하고 깨끗하고 네. 이런 사람이니까 저거는 뭐 매도가 돼야죠. 뭐 지금 오늘 가격이 뭐 19,950원이라고 되어 있고 뭐 2만 원 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수익률이 뭐 지금 어찌 보면은 익절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자체는 상당합니다.
이게 테스트 소켓 업체인데요. 뭐 국내 유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뭐 개발을 했고 또 세계 최초로 뭐 양산에 성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세계적으로 놀아주는 기업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점유율 1등이라는 것이죠. 전 또 1등 이런 거 잘 다루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추세 상당합니다. 사실 이날이었습니다. 좀 더 키워볼까요? 네, 좀 더 키우면은 잘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네, 이날 살짝 아래 꼬리 그려진 날이 있죠. 여기 2만 원 선을 살짝 네, 이탈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어찌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매도가 된 게 맞죠. 그래도 손실 없는 선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으로 손해 볼 생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딱 올려버렸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애초에 최초의 목표했었던 2만 2천 원 선을 좀 넘어버렸네요. 차라리 목표가를 수정을 안 할 걸. 그러면은 네, 역시나 그 이익 실현된 목표가 터치한 이런 종목이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종목이 좋은데, 네, 종목이 좋은데 일단 이 종목은요 보유하신 분들 그대로 보유하십시오. 네, 그래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 부분 보이시죠? 투신 또 연기금 이들을 중심으로 기관권에서의 매도가 살짝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눌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역시나 이렇게 많이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이평선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또 심적 안정을 제공하는 이동평균선 등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격이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이거는 잘 보고 계세요. 또 제가 보고 있다가 또 들고 나올 겁니다. 네. 한번 울고 먹었던 종목은 또 울고 먹어야죠. 소위 말해서 사골주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보유가 아니라 익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계속 보유해도 좋을 만큼 또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요, 캠시스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캠시스 네. 오늘은 2%가량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 3,500원 정도 잡아주셨었거든요. 네. 자, 목표가까지 계속 얼마나 더 보면 좋을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그쵸. 좀 많이 최근에 더디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종목 자체로만 보면은 뭐 좋죠. 뭐 갤럭시 폴드 출시와 관련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카메라 모듈과 관련한 종목들은 대부분 자율주행에 속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자율주행이 우리 정부에서 밀고 있는 미래차 섹터에 속해져 있어요. 네. 미래차 섹터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최근에 핫했던 뭐 전기차, 또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차 이들과 함께 자율주행이 또 속해져 있잖아요. 정부에서 밀고 있죠. 또 최근 이제 출시 예정인 뭐 갤럭시 폴드 그런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출시 예정인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요, 폴드 후면 그 메인 카메라를 보시게 되면은 네. 1200만 화소 초광각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1200만 화소 그냥 광각이라든지 또 망원 카메라 같은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가 이렇게 맡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그 하나의 그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시가 되면은 다시금 기대가 있는 이런 종목이다란 말이죠. 네. 또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키우고자 하는 산업이 바로 물론 한 두 개가 더 있습니다만 미래차 분야잖아요. 그렇죠. 역시 정부에서 밀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격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준에 반하지 말라라는 그 미국 그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정부에 반하지 말라. 어찌됐든지 간에 이 정부 정책과 얽혀서 간다는 것은 탄력이 붙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주 큰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제 메이저로 하여금도 역시나 어찌 보면 인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보실게요. 단기적인 뭐 차트 흐름을 보면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도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달리는 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달리는 말이 또 올라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더라도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이런 그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확실하게 하반 경직선은 확보되고요. 고개를 살짝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자니 바로 직전 고점이죠. 네, 이 직전 고점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술적인 저항을 받고서 어찌 보면 좀 쉬어가려는 그 과정이 좀 역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의 그 구도를 보면은요, 규모와 강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입질성 매수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기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매도를 나타냈었습니다만은 어때요? 최근에는 매수 우위,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도 규모와 강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최근에 투신이요? 뭐 몇백 주 나가는 거는 이거는 사실 애교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뜨문뜨문합니다만은 역시나 이렇게 뜨문뜨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메이저들은요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 언제든 탄력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 종목은 아직은 보유하겠습니다. 그 가격 설정은 그냥 냅둘게요. 그대로 3,500원 선이 설정돼 있고요. 목표가가 2,700원 정도 그 손절가 설정해 드렸는데 우선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아직 좀 더딥니다만은 이런 더딘 거 그래요. 시장 차별화가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시장 내 쏠림 현상도 그만큼 상당하고 이 과정만 우리가 버티면은요. 매수의 유입과 함께 또 강하게 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 가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더딘 게 아쉽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계속 보유하면서 더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조금 더 또 잘 간 종목들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목표가 달성해서 수익 실현했던 25.42% 수익률의 주인공 살펴봐야겠습니다. 솔리드 앞으로 또 계속 더 봐도 좋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그동안 어떻게 이만큼 수익률을 내셨는지 좀 전반적으로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 얘기 나눠봐 주시죠. 네,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출연하고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같이 올려버렸단 말이죠. 근데 네. 그 다음 날에 그 올린 목표가까지도 그냥 확 달성해버리는. 그대로 갔죠.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안 내려와요. 저는 좀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시 공략할 수 있도록. 아, 그럼요. 제가 빠버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은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공략해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시간이 좀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이 5G 시장에 대한 무궁무진한 폭발적인 그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5G 강조 드립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정말 계속 막 그냥 막 이럽니다 지금. 이게 바닥에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자마자 그냥 아주 끝도 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란 것이죠. 좀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다시금 여러분의 기회를 잡고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또 이제 편입을 하고 또 이제 수익의 기회를 엿볼 텐데 안 내려옵니다. 와 지금 좀 긴 호흡으로 보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박스권 내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약 5,000원 선과 약 7,000원 선의 이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들만 나타났었어요. 오르면 저항받고 내려오고 내리면은 역시나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반복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박스권 상단을 지금 확실히 넘어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났죠. 내려오면은 한 박스권 상단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좀 편입시킬 생각인데 안 내려옵니다. 어쩌겠습니까? 안 내려오는데.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이런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일단 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굳이 서둘러서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시점에 그 편입을 좀 했었단 말이죠. 목표가 7,500원 선으로 올렸는데 여기서 그쵸? 이 시점에 그냥 매도가 돼버리는 바람에 아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 이후에도 내려오는가 싶더니 그냥 막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요. 좀 느긋하게 하시죠. 여기 살짝 갭이 동반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갭이 살짝 동반된 구간인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일환으로 좀 덜 먹더라도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약 얼마입니까? 네, 이 라인이 되겠네요. 약 8,800원, 7,800원입니다. 7,800원 깨기 전에는 그냥 쭉 보유하시고 그 위에서는 홀딩 하자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7,800원 선을 기준으로 매매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G의 아버지 또 빠버지의 말씀이신데요. 또 이렇게 가우십니다. 굉장히 솔리드도 잘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너무 올라서 지금 계속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들고 계신 분들은 다시 내려오면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전문가님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못 살펴본 게요. 아이센스와 SFA 반도체, 메디아나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서 AS 해주실 종목 하나 구해주실까요? 뭘 할까요? 네. 어떤 걸 해볼까요? 그러게요. 지금 다 소폭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소폭 수익거리인 것도 있고 그런데요.
뭐 보합권 내외잖아요. 그렇죠. 캠시스는 했고 아이센스 아이센스 한번 볼까요? 아이센스요? 네, 보죠. 네, 아이센스 같은 경우 여러분께 설명드렸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거죠. 뭐 자가 그 측정기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글로벌 악재죠. 인류의 악재로 인해서 이쪽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한국판 뉴딜 통해서 네. 역시나 정책과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최근에는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한 치료제, 백신 이거와 혈안이 돼 있어 그쪽 관련 조금 쏠리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네, 요즘. 그것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올린 거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시세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도 매기가 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역시 정책주들은 항상 꾸준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를 기점으로 해서요. 원격 의료 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 진단기기 이런 그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역시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나 모멘텀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죠. 차트를 보시면은 와 수급적인 부분들도 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봐보죠. 어떻습니까? 메이저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부분? 사실 외국인은요 좀 약간 뜨문뜨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만은 기관에 의한 수급이 예술입니다. 어때요? 꾸준하게 매수가 지금 매수세가 유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요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투신권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밀릴 겁니다. 주가는 밀린다 하더라도 역시나 끌어올린 저가 매수들이 유입이 되면서 받치려는 주가의 하락을 좀 받치는 이런 부분들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서 이 종목 임해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주가도 이렇습니다. 완만하게나마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좀 더뎌요. 더딥니다. 물론 시장이 원체 쏠림 현상이 뭐 상당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급하게 또 대응할 필요는 없죠. 수급되죠. 모멘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는데 서둘러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보유가 좀 유지하면서 차분히 주가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하고 대응 여부들 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수익률 비결 그리고 또 종원 점검까지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이 두 분 외에 또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수익률을 보이고 있을지 또 두 분의 포트폴리오까지 함께 담아서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매도 종목 누적 수익률 1위 김충성 전문가 수익률 먼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와 코스모 신소재 목표가 달성으로 수익 실현하고 있는 만큼 이 수익률 계속해서 확정 짓고 이어가고 있고요. 자, 킴시스도 2%가량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 아이센스도 0.18%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정리해드린 대로 계속 보유하면서 모든 종목들 계속 흐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다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재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네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역시나 3.07% 꾸준히 수익률 좋고요. DENT도 4.03%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KMW도 오늘은 1.84%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바이넥스 목표가 달성으로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9.62% 하루 만에 구해주신 수익률이었는데요. 역시나 기존 수익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약했음에도 이런 수익들 굉장히 축하드리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주 목표가 달성의 주인공이시죠. 강현재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두산마켓 살펴봐 주신 대로 오늘 목표가 달성으로 수익 실현 한 종목 살펴봤고요. 9.65% 확정 수익 땅땅땅 찍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중간 점검해 주신 만큼 종목들 모두 보유하면서 흐름 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숨은 종목 발굴의 달인 등장하셨습니다. 이대호 전문가 포트폴리오고요. 윌링스 계속 흐름 좋습니다. 6.72%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이대호 전문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또 이슈와 함께 모멘텀 기다리는 종목들 많이 실려 있습니다. 계속 또 슈팅 나오면 무섭게 오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잘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단기 수익의 여신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누적 수익률 6.08% 보이고 있고요. 넷마블 0.4% 수익입니다. 네오셈도 12.15%로 수익 실현 완료한 뒤에 계속 수익 이어가고 있고요. 모나미가 오늘 12.67%입니다. 역시나 단기 수익의 여신인 만큼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수익 내어주신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흐름 더 기대하면서 또 축하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광빈 전문가 수익률 확인해 봅니다. 웹제니어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네요. 아쉽지만 조금 더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진다이아 역시나 수익 실현해서 18%의 확정 수익률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가 7.59% 보이고 있고요. 인텍플러스도 2%가량의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들 구해주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도 오늘은 1.55%의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요. 좋은 종목들 많이 구해주신 만큼 추가적인 누적 수익률 더 올라가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늘 장중 상한가 도달한 종목의 주인공입니다. 한유경 전문가 바로 치고 올라오네요. 누적 수익률이 41.11%입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자, 영진약품이 바로 오늘 상한가 도달의 종목입니다. 52.91%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1,300원까지 추가적으로 높여서 더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SK머티리얼즈도 중간점검 해주신 뒤로 계속 수익 좋습니다. 오늘 9.72%의 수익률로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앞으로 더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다른 분들의 수익률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구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작할 텐데요. 자, 사연 보내시는 방법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저희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도 종목들 쏙쏙 구해드릴 테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의 고민과 사연을 조금 더 자세하게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시고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은 요즘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함께 남겨봐 주시고요.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 만에 수익 내고 싶으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요. 저희들이 오늘도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들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벌써 많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은요. 게시판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화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 초보 서연화입니다. 곧 있으면 갤럭시 폴드와 아이폰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 뉴스로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서연화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스마트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회사죠. 새 제품들이 또 나올 예정인가 봐요. 제가 놓쳤던 부분이긴 한데요. 바로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사연은요. 김충성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앞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또 있어요. 앞서 이렇게 신제품 얘기도 또 해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청자님 잘 구해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종목 구해드릴까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이 바이오 관련 제약주들 사연들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오, 우리가 그렇죠. 이제 사연을 가지고 종목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런 사연이 나왔으면 저도 그냥 화끈한 이런 아쉽습니다. 종목에 그렇죠?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보니까는 상한가도 나오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럼요. 네, 근데 여러분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종목을 사잖아요. 계좌는 팔아야 됩니다. 팔으면은 다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빨가면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했다, 또 종목이 안 간다 이거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다 올라올 종목들이고 또 우리 구해줘 스탁을 통해서는 다 그런 올라올 종목들만 언급을 드리니까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 내 사연을 가지고는요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를 준비를 좀 했어요.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하는 종목이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고분자 합성 IT 필름 업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뭐 OLED, FPCB 또 반도체 소재 공급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반도체 소재 하니까 떠오르는데, 네, 작년 이맘때였나요? 네. 7월 달에 그 일본이 수출 규제, 아주 되도 않는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작년 7월쯤이었던 네.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화가 나는데 근데 이게 자랑스럽게도요 이 종목은 소재 부품 국산화에 성공을 하고요 또 고객사에 이제 공급을 하고 또 그 비중 역시 지금 늘려가고 있는 이런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자랑스러운 국내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고객사를 본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애플, 와 이름만 들어도 그쵸 안정적인 실적이 보장이 되는 이런 그 업체들을 고객사로 지금 확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 그 폴더블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신기술에 그 필요한 주요 소재를 뭐 개발을 하고 또 공급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8세대 그 광저우 OLED 공장이 3분기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화가 된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애플 아이폰 출시 1, 2 아이폰 1, 2 시리즈가 이제 출시가 역시나 예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역시나 주가를 좀 약간 들어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차트를 통해 좀 보실게요. 네,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으니 수급적인 부분도 살펴봐야죠. 네, 어떻습니까? 수급이 좋죠? 외국인 살짝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매수 우위입니다. 또 기관이요? 이 투신권을 한번 봐보시죠. 네, 역시나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이 투신권이다 보니까 기타 다른 기관권으로도 매수 확산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때문에 메이저에 의한 이런 수급들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 어떻습니까? 추세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하고 또 저점과 저점대를 연결하는 이 라인 우상향이죠. 역시나 달리는 말입니다. 이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좀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받을 만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구간입니다. 마디 가격인 55,000원이 되겠습니다. 55,000원 정도의 가격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은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이 이루어진 구간입니다. 바로 이 구간인데 이 상승이 이루어졌었던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45,000원 선인데요. 이 구간을 손절가로 책정하고 대응을 한다면은 무난한 대응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후에 이 주가 움직임 살펴가면서 가격 수정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주시를 하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로 종목 구해해 주셨습니다. 짱짱한 고객사들도 보유하고 있고 또 모멘텀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목표가는 5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우리 시청자님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다음 분 구해 드려야겠죠.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다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유시은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맨날 방송 보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새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가 미래성도 밝고 또 좋은 것 같아서 투자를 진행해볼까 하는데 기업들이 잘 모르는 기업이 대부분이라서요. 혹시 좋은 기업들 중에 저처럼 초보자도 안심하고 또 장기 투자까지 바라볼 만한 종목 어디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유시은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키워드 뽑아볼게요. 사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또 초보 투자자라고 하시니까 좀 잘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강현재 전문가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일단 또 장기 투자까지도 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좀 모든 이런 희망사항을 다 모아서 구해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구해볼까요? 그 사연에서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알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게 멘트도 좀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나솔루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 수준의 그 기술력을 좀 인정받으면서 그 사업 규모 또한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다양화된 다국적인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국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흔히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그룹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또 그 계열사 중에서는 종합화학 그 분야를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을 상업 생산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 중에 있고요. 그 밖에도 자동차 부품이나 산업용 소재 그리고 뭐 전자 소재나 태양광 소재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주요 제품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고기능성 소재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가공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하나 큐셀앤드 첨단 소재라고 하는 이쪽을 이제 그 흡수합병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흔히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큐셀이라는 계열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좀 어느 정도 이것도 또 대기업적인 그룹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하나그룹 내의 장남이죠. 김동관 지금 이제 실장이실 텐데요. 그분께서 이제 처음에 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이 계열사를 주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 계열사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계속 상무 전무까지 지금 승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룹의 차기 경영권 승계를 받고 있는 그쪽에 있는 그 주도가 되는 분이 실제로 이 회사를 그룹사 자체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컨셉을 이쪽으로 잡고 있다. 친환경 내지는 태양광 이쪽으로 좀 잡고 있다. 친환경 사업 쪽으로 잡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나 뭐 부동산 사업 등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좀 투자 포인트 쪽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앞에서 이제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 그린 뉴딜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난리가 난 그런 사업 정책 사업입니다. 우선은 이제 이 수소 산업 분야로서의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좀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뭐 친환경 정책이 좀 강화가 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신규 설치 수요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구조적으로 확대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적인 확대폭이 좀 커질 것으로 향후에도 확대폭이 좀 커질 것으로 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산업적인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좀 목표로 하면서 수소 전략을 좀 채택을 하였다라고 또 그 지난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어떤 그 수전에 갔던 설비 같은 이런 확충 등을 전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대선과 좀 어느 정도 대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관건 요소인 거를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이죠. 바이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친환경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만 더 살펴보신다면 태양광 모듈 분야만 하더라도 향후에 좀 지금 현재 있는 그 비율에서 5억 개 정도까지도 추가 설치를 좀 목표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정책적으로 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면 사실 김충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고 또 가장 그 최초인 그런 기업들도 말씀을 좀 드리면은 국내 1위가 기업인 이제 하나솔루션이 국내 1위 기업 관련 산업으로 국내 1위 기업이다라는 거 좀 포인트로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바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8,000원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23,9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구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이 구해주신 종목들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떠셨을까요? 불금 또 좋은 종목들 잘 구하셨을까요? 자, 오늘은 강현재, 김충성 전문가 함께 하셨고요. 혹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MTN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